책방 고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온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자아 성찰을 함께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께 8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들은 8가지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서 제이 더글러스 홀러데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8가지 인생 질문. 당신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 당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첫 단계는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 안에 있는 더 큰 목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려면 진지하게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 이것은 발견의 여정이며 스토리텔링이다. 우선 자신의 이야기를 자세히 써서 신뢰할 만한 친구와 나누어 보라. 피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과거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것이 지금 자신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해보라. 부모가 당신에게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당신이 되고자 했던 최초의 꿈은 무엇이었는가? 지금껏 어떤 활동을 가장 즐겼는가? 가장 힘든 선택은 무엇이었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는가? 가장 도전적인 순간은 언제였는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이를 통해 더 깊은 차원의 우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친구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더 잘 정리하고 놓친 부분도 알 수 있다. 친구와 함께하건 전문가와 함께하건 상관없이 우리는 자신의 출발점과 태어나면서 속하게 된 이야기가 어떻게 현재를 만들었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질문. 진정한 우정을 가지고 있는가? 진정한 우정을 쌓는 최선의 방법은 관계에 정성을 쏟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험을 감수하고 용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라. 그리고 약점을 나누고 지도를 요청하라. 또 지혜를 나누고 연결 가능성을 열어두라. 그리고 일단 관계 맺기가 시작됐다면 관계가 성숙할 시간을 기다려라. 그렇다면 누가 당신과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을까? 결함이 없거나 실패한 경험이 없는 사람을 찾지 마라.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친구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다. 나의 깨진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 그리고 승리뿐만 아니라 방황도 함께 기꺼이 나눌 사람이 나의 친구다. 우리는 완전을 추구하고 강점과 일관성을 보여주길 원하도록 만들어졌다. 하지만 약점을 인정하지 않는 한 결코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다. 반복하건대 용기를 내서 당신의 진짜 모습을 나누어라. 세 번째 질문. 삶에 감사하는가?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당신의 할머니가 당신에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순간을 기억해보라. 할머니가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간을 내 복을 세어보는 것이 왜 중요할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자신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일들을
열거할 필요가 없다. 진정한 비결은 집중이다. 정기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감사하게 느끼는 구체적인 것을 찾아내면 된다. 이렇게 하면 삶과 현실을 아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매일 아침 나는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다. 내 머리 위에 지붕, 괜찮은 건강, 전날 걸려온 친구의 전화, 탁자에 놓인 향기 가득한 커피 한 잔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내가 기록하는 감사는 이렇듯 매우 평범하다. 하지만 이런 일상의 기쁨을 맛보는 과정에서 마음이 차분해진다. 이런 일이 지속되어 연말이 되면 나에게 경탄과 행복을 선사하여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준 수백 가지 목록이 쌓인다. 그리고 12월 31일 나는 목록 카드에 구멍을 내어 철을 한 뒤 훗날 다시 볼 수 있도록 잘 보관해둔다. 한편 일기를 쓰면 더 깊은 감사의 날들을 보낼 수 있다. 손으로 직접 쓰면 더더욱 좋다. 일기는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정신적 엔진이 쉴 수 있도록 해준다. 일기는 조용한 동반자다. 그것을 보기만 해도 평화로운 느낌이 든다. 4번째 질문. 용서하고 봉사하는 법을 알고 있는가? 성장에 필수적인 2가지 중요한 주제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용서다. 먼저 진심에서 우러나온 마음이 아니라면 당신은 지금 다른 사람의 관심사와 필요에 집중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 당신의 눈은 당신의 내부를 향한다. 당신은 당신 안의 분노와 내적 혼란을 다스리고 정당화하느라 분주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그럴 자격이 없어서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 자유로워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타적인 관심은 타인과 자신에 대한 용서에서 시작된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는 말한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동시에 분노할 수 없고 또는 용서하면서 동시에 복수심을 가질 수 없다. 다시 말해 이것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길 기대하는 것이다. 불관용은 삶에 해롭고 삶을 마비시키며 파괴에 이르게 한다. 하지만 용서하면 어떻게 될까? 치유하고 희망을 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5번째 질문. 성공과 실패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가? 성공과 실패에 대한 관점은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신뢰하는지 보여준다. 그렇다면 성공은 무엇일까? 성공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성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무의식적 사고 깊숙이 새겨져 있으며 때로 우리를 놀라게 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각자가 정해놓은 안정, 성공, 재산의 기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재산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할까? 예를 들어 우정이나 화해, 보답 혹은 명상이나
수련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이 되는 것을 포함하여 좀 더 넓은 의미로 성공을 바라볼 수는 없는 걸까? 그렇다면 좁은 의미의 성공 개념이 놓친 것은 무엇일까? 의미는 생각하지 않은 채 부의 축적만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으면 궁극적으로 삶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과 진정한 유대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다. 성공에는 이런 더 큰 목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공과 실패에 대한 뿌리 깊은 생각을 다시 숙고하고 상상하려면 편안한 마음으로 깊이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면 어떤 요소가 특별히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신념을 형성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6번째 질문. 위험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의 이사회 의장 겸 케이스 재단의 최고 경영자인 진 케이스는 재단의 15년 역사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때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고 두려움과 조심스러운 태도가 의사결정의 주요 요인이 될 때 가장 성과가 낮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 이 말은 나에게도 사실이었다. 그러면서 케이스는 위험을 감수하기 위한 5가지 기본 요소를 밝혔다. 만약 두려움 없는 위험 감수자가 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5가지를 명심하라. 과감하게 도전하여 역사에 남을 일을 하라. 용기를 내어 위험을 받아들여라. 실패를 중요하게 여겨라. 당신의 계획을 뛰어넘어라. 절박함으로 두려움을 물리쳐라. 그렇다면 위험 감수는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모든 위험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다. 이것은 자신의 위험 수용력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나는 우리가 익숙한 것을 떠나 앞에 놓인 경계선으로 나아가는 결단력 있는 행동을 통해 성장하고 유익을 얻는다고 확신한다. 7번째 질문.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가? 요즘 사람들은 일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연구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더 많은 연봉보다 목적과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한다. 이것은 중요한 변화다. 내가 볼 때 이러한 변화는 오래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그렇듯 여기에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된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일의 중심은 열정이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일과 삶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 균형 있는 보다 통합적인 이라는 용어에 집중한다. 솔직히 나는 탁월한 성과를 이룬 사람들이 지금껏 균형 있는 삶을 살았다고 믿지 않는다. 내가 그런 예다. 백악관 보좌관으로 일할 당시 나는 많은 연봉을 받았지만 노동 강도는 무척 셌고 근무 시간도 매우 길었다. 다행히 근무 만기일이 정해져 있었기에 지독한 노동 강도를 견딜 수 있었다. 당신에게 직업이 어떤 의미든 간에 그 직업과 잘 지낼 수 있는 철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일이라는 건 대체로 힘든 것이지만 그것이 요점은 아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 기여하고
그 기여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일을 한다. 통합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일을 하는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일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에 대해 전체론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다. 8번째 질문. 남길 만한 유산이 있는가? 우리는 평범하지만 삶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내고 유산을 남길 수 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에 관한 질문에 분명한 대답은 없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내 사무실로 초대해 그들의 소명과 필생의 과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이 퍼즐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유용한 방법을 알고 있다. 놀랍게도 그 답은 뻔히 보이는 곳에 숨겨져 있다. 소명을 찾는 젊은이들에게 내가 제안하는 또 다른 활동은 자신의 삶을 5년 단위로 쪼개보라는 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어 했고 천성적으로 어떤 것에 능숙했는가? 그런 것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신이 났는가? 그 일을 팀으로 했는가 아니면 혼자 했는가?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기 또는 글쓰기를 배우는 것을 좋아했는가?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는가?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찾는 문제 해결사였는가? 당신은 다른 사람을 이끄는 것을 좋아했는가? 아니면 따르는 것을 좋아했는가? 이 질문들에 대답함으로써 얻은 사실에 대한 지식을 삶에 적용하면 자신의 소명을 훨씬 더 잘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해 당신 자신과 천성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진정한 유산을 만들 수 있다. 책방 손님들, 오늘은 제이 더글러스 홀러데이의 8가지 인생 질문이라는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2020년 11월 마일스톤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성격, 취미, 살아온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책, 음악 등 이런 개인적인 것부터 비즈니스의 대화에서도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 당신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라는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삶의 방향을 생각하게 하는 질문에 저는 한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8가지 인생 질문에 답하는 명사들의 에피소드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저자의 호쾌한 답도 담고 있습니다. 책방 손님들도 영상에 담지 못한 명사들의 에피소드와 답을 읽어보시며 8가지 인생 질문에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제이 더글러스 홀러데이의 8가지 인생 질문에 답해보며 자아 성찰의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책방 손님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책방 고양이였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